안녕하세요. 남구현입니다. 오늘은 5단원 책 속의 지혜, 말 속의 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읽기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의 선택과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곧 개학이라서 다름한 학생들과의 진도를 맞추기 위해 내용이 짧은 점을 이해 바랍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선 읽기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학생들이 스스로 교과서 본문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서 177쪽 알아두기에서요. 읽기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육하원칙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육하원칙 들어보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서 누구, who는 독자를 의미하겠죠. 읽기에서요. 읽기에서는 이 육하원칙이 who가 독자일 겁니다. 즉 여러분, 선생님 혹은 선생님 되겠죠. 이 독자가 언제, 수업 시간에 또는 시험 기간에 또는 어디 병원에 가서 내가 시간을 때우려고 어떤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즉 도서관이나 학교나 내방이나 또는 병원 이런 기타 등등의 공간에서 우리는 책을 읽게 되죠. 그때 읽은 책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교과서를 읽을 수도 있고 소설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냥 관심 잡지 그 병원에 이제 뭐 깔려 있는 잡지 같은 것들을 읽을 수도 있겠죠.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지금 내가 어떠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어떤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때 그 목적이 각각 다르겠죠. 병원에 갔을 때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잡지를 읽으려고 한다면 잡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목차를 훑어보다가 여기 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네. 혹은 여기 뭐 메이크업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네. 이런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발췌를 해서 읽게 됩니다. 이런 거 발췌독이라고 하죠. 즉 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에서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글을 읽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이때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두 번째,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교양이나 또는 여가 생활을 위해서 글을 읽게 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글을 읽는 목적. 그럼 이 목적이 왜 지금 목적과 방법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놨느냐? 목적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물론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도서관에서는 소리 내어서 읽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묵독을 해야 될 거고 학교에서도 옆에 친구들이 있다면 묵독을 해야 될 겁니다. 즉 소리를 내서 읽는 방식으로 읽을 수가 없겠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이 읽는 목적과 목적에 따라 어떻게 방법이 달라지냐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읽는다면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어떠한 정보, 내가 지금 가지고 오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이 정확한가, 타당한가, 적절한가를 평가하면서 읽어야겠죠. 만약 정확하지 않다, 또는 이 글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적절하게 쓰여지 못한 것 같다라고 했다면 그 글은 좋은 글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른 정보를 찾기 위해서 다른 글을 읽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에 맞춰서 방법을 자기가 바꾸어 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생각을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보고 이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형태로 글을 읽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거겠죠. 그리고 교양과 여가 생활을 할 때는 그냥 교양을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글이 나에게 어떤 삶의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의 삶이나 또는 지금 현실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서
글을 읽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견주어 보거나 또는 현실을 비추어 보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여기까지는 무엇은 책이니까요. 내가 언제 어디서 이것을 왜 읽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한다, 방법을 바꿔야 한다, 방법을 바꿔가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가 이 177조 첫 번째 알아두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늘 배워야 할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읽기 과정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점검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글을 읽을 때 그 글을 내가 잘 읽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앞의 내용을 다시 읽는다든지 지금 읽었던 내용을 다시 읽는다든지 뒤의 내용을 읽고 앞의 내용에 돌아와서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글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체계를 잡아본다든지 중요한 내용을 적어본다든지 이러한 읽기 과정 속에서의 점검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즉,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읽기 목적에 맞춰서 방법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뒤의 내용을 확인해본다. 정말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본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읽기 과정에서의 어려운 부분들을 점검해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 조정해 나가는 것을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그냥 평상시 글을 읽을 때 대부분 이렇게 활용합니다. 즉, 내가 어떤 게임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에도 그 게임에 대한 설명을 읽을 때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즉,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러분 스스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교과서를 읽는다면 그 시험인데요. 그 시험이라는 읽기 목적에 맞춰서 방법을 사용하죠. 즉, 내용을 정리해보고 외우려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즉, 여러분은 스스로 읽기 과정 속에서 점검과 조정을 하고 있다. 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밖으로 보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한번 알아가는 것이 이번 고릴라를 못 본 이유라는 단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읽기 점검 과정에는 읽기 전, 중, 후 세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읽기 전에는 제목의 의미가 뭐냐? 우선 항상 책에는 제목이 있죠. 그 제목의 의미를 추론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체 글을 좀 두꺼운 글을 읽는다면 글에 대한 목차를 훑어보는 것이죠. 목차를 훑어보면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스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 얘는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예측해보고 글쓴이를 조사하는 것들도 읽기 전에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으니까 이 글도 이 사람이 원래 자주 쓰는 그런 글과 비슷하겠구나. 여러분이 시 감상문 쓸 때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글쓴이 조사. 글쓴이 조사에서 시인을 조사해서 시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 반연도 관점이죠. 표현론적 관점이죠. 이 표현론적 관점에서 미리 시의 내용을 이해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측해 보는 것. 그다음에 읽기 중인데요. 읽기 중에는 질문하기, 질문하면서 답하기. 즉,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건 무슨 내용이지? 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차례대로 글을 읽으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스스로. 이것은, 꼭 질문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밑줄을 긋거나, 중요한 내용들에 관련된 정보를 적어두는 것.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서적이나 다른 서적이나 또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 이런 것이 읽기 중에 할 수 있는 점검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정 과정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읽기 후 과정입니다. 읽기 후는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예측한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읽기 전에 글 전체 내용을 예측한다고 했었죠. 그 내용과 이 글의 내용을 내가 다 읽어보니 어떻게 다른가, 어떤 점이 같았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 수업이 별로 없어요. 자, 이제 교과서를 읽을 건데요. 지금 우리 교과서의 첫 번째 단어 고릴라를 못 본 이유는요. 비문학 지문입니다. 수능에서는 문학 지문과 비문학 지문을 나눠서
출제가 돼요. 문학 지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 소설, 수필 뭐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 것이고 비문학 지문은 그와 즉 문학이 아니다는 뜻이죠. 문학이 아닌 다양한 지문들을 출제합니다. 설명문이 될 수도 있고 논설문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설명문에 대한 고려를 못 이유는 설명문인데요. 시각 정보를 얻는데 그 시각 정보를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이 선택적 받아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우리가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데 무조건적인 자기의 절대적 어떤 관점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과학 지문입니다. 자,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사항을 좀 주의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까 읽기 중 과정과도 비슷한데요. 우선 문단 안에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 단어들을 잘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이 핵심 단어들을 가지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요. 그래서 그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죠. 이 중심 내용을 정리해서 이 중심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면 그게 주제가 됩니다. 비문학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에 가더라도 꾸준하게 이런 연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각 형식 문단에는 형식 문단 나름대로의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글쓰기의 기본 요건이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고민해서 글을 씁니다. 즉,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문단을 쓰는 것이죠. 그 문단들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글, 완성된 글이 되게 됩니다. 요것은, 지금 교과서를 같이 읽으면서 선생님이 핵심 단어 찾는 것이나 중심 문장 찾는 것, 중심 내용 정리하는 방법들을 교과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등교 후에 교과서를 읽으면서 좀 더 깊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과서 지문 읽기인데요. 한 20분 정도, 넉넉 잡고 20분 정도면 여러분 다 읽을 것 같아요. 강의 듣고 교과서 지문만 읽으면 오늘의 수업은 끝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날개에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읽기 전, 중, 후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읽기 전, 중, 후 활동들이 교과서에 표시되어 있어요. 교과서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런 표시로 되어 죄송합니다. 네, 교과서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 읽기 전, 중, 후 활동을 참고해 가지고 글을 읽는 방법을 점검하면서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성평가도 없습니다. 개학 전의 여유를 잘 즐기시고 개학하고 선생님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